안녕하세요. 땅크TV 하이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함께 생각해봅시다 시간을 통해서 변희재 고문의 개헌론이 왜 정답인지, 또 현 시점에서의 개헌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개헌이 죄인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중에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별도의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편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설령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고 내일 다루는 주제가 단연 첫손에 꼽힐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첫째, 저들이 가진 사상적 오류입니다. 좌파의 사상적 오류. 국내 좌파들의 사상적 기반에는 세 개의 축이 있어요. 사상적 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의 마오이즘이란 게 있습니다. 마오이즘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만 중국 사정과 맞지 않았어요. 마오쩌둥 자신의 사상과도 맞지 않았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변형시켜가지고 마오이즘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마오이즘을 정의하자면 농업지상주의에 기반한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처참한 실패 탓에 국가 주석직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이가 그 유명한 유속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속이가 등소평하고 협력하면서 상황을 잘 수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오쩌둥은 불안해졌죠. 엄청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판을 엎어버리고 다시금 권력을 장악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실천까지 했죠. 이렇게 벌인 짓이 바로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유속이를 겨냥한 것인 만큼 비정상으로 정상을 엎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불의를 가지고 정의를 깨야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마오이즘에는 폭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폭력에 관대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진 자들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오이즘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마오이즘 추종자로는 문재인의 스승이라는 리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대학살자 폴포트도 마오이즘 추종자입니다. 둘은 스탈린의 스탈리니즘입니다. 역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만 스탈린은 여기에 보다 적극적인 민중 탄압을 가미했어요. 그리고 독재자를 신격화하는 종교적 개념까지도 넣었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스탈리니즘입니다. 스탈린의 추종자들조차도 결코 옹호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력성을 가진 사상입니다. 셋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주체 사상이 막시즘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틀린 겁니다. 주체 사상의 기반은 틀림없는 스탈리니즘입니다. 김일성이 평양에 들어갈 때에, 입성할 때에 소련의 당시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탈린이죠. 스탈리니즘의 특징들이 북한에서도 모조리 다 발견됐어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게 뜻하는 게 바로 신격화예요. 일단 개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체 사상은 스탈리니즘에 기반한 거다, 이 증거인 거예요. 김일성은 문명의 최정점을 향해서 꾸준히 발전해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전복시키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스탈리니즘의 대남 선전 선동수를 접목시켰습니다. 이래서 나온 게 바로 주체 사상이죠. 주체 사상의 폐해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적절한 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달픈 주체 사상의 범죄 집단과 살을 맞대고 있다. 정말 극명한 비교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주체 사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사상이 낙후되었고 현실성이라는 게 단 1도 없다는 건 알겠는데 오류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오류라고 불러도 되나?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뭐 어떻게 보면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속임수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좌파들이 마르크스의 막시즘에 환장을 하죠. 이 자체가 오류고 속임수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오이즘도 스탈리니즘도 주체사상도 모두 막시즘이 아니거든요.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그냥 개차반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막시즘입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막시즘이 정의롭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막시즘도 쓰레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인한 문명의 발전, 세계 문명의 발전이 막시즘이 쓰레기라는 증거예요. 막시즘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자본주의를 엎자, 자본주의를 엎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그리고 사회주의를 발전시켜서 공산주의로 나아가자. 이게 막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맞죠. 아무튼 국내 좌파들의 오류와 속임수는 막시즘을 칭송하는 것으로 주체 사상을 미화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막시즘과 주체 사상은 전혀 무관합니다. 막시즘이 주장하는 역사 발전 단계를 보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또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체 사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가 없죠.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저 북한이라는 그 집단은, 그 범죄 집단은 전체주의 광신도 집단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주체 사상이란 것은 전체주의 광신도 집단의 교리일 뿐인 겁니다. 그럴듯한 막시즘으로 주체 사상의 참담한 실상을 덮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속임수이자 오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오쩌둥과 스탈린, 김일성은 다 달라요.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자신의 이 사상과 이념이 옳다라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워야 하는 관계인 거예요. 국내 좌파들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추정하는 노선에 따라서 극렬한 사상투쟁을 해야 하는 게 스스로에게 당당한 겁니다. 진짜 웃기는 족속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조금 어렵죠. 특히나 뭐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 대로 그냥 지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그저 이런 오류가 있구나, 이런 속임수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내용부터는 꼼꼼하게 듣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좌파들이 말하는 계급투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급투쟁, 계급혁파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적어요. 사실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계급투쟁, 계급혁파 이러면 그건 좌파 거다. 그러니까 나쁜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히 쉽고 간단해요. 계급투쟁을 하자. 계급을 혁파하자라는 건데 달리 말하면 세상 모든 가진 자들을 적으로 돌리자. 세상 모든 지식인들을 적으로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부를 우리가 나눠 가지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지식인들을 끌어내리자. 그러면 감히 누구도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가진 자와 지식인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 행위가 동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교인도 적으로 간주합니다. 종교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신격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뭐 아무튼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종교는 박애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분노와 증오가 투쟁의 그 근본적인 감성이어야 하는데 분노와 증오가 투쟁에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감성이어야 하는데 종교인의 지적은
보편적인 성과 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계급투쟁을 해서 계급을 혁파하자는 게 뭐가 문제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데 모두가 그런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계급투쟁의 실패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그런 계급투쟁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런 억지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만 저소득층, 근로자층,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등에서는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삶이 이렇게 고단할 바에야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빨갱이 세상일 바에야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반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통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억지 논리에 반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야 해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대로 가진 자와 지식인 그리고 종교인들을 숙청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시대가 오는 거야? 진짜 오는 거야? 지금 당장 북한을 보세요. 거기는 특권층이 없습니까? 압도적인 부와 권력을 누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위의 특수 기득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좌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도망갑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권층이 존재하잖아. 그렇죠.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자유민주주의에도 존재하고 전체주의 광신도 집단인 북한에도 존재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러실 텐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분명히 있죠. 제대로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의 차이죠.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특권층을 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칫 오해를 하시면 제가 한순간에 그냥 이상한 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잘 듣고 분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좌파들의 억지 주장과 쓰레기 언론들의 선동 그대로 또 체제 전복과 기득권을 위해 정치권이 더 씌운 이미지 그대로 우리 대통령님이 부정했고 부패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좌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좌파들은 이런 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님을 옥죄고 있는 그 법은 어디에서 기반한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법입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로 인한 겁니다. 좌파들 주장대로라면 좌파들이 적폐라고 단정지은 대상을 처단할 때에 법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제공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김정은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외화를 벌기 위해서 국가가 매천을 하죠. 아니죠. 국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외화를 벌기 위해서 범죄 조직답게 매춘을 합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 범죄 조직답게 마약을 팔죠. 심지어는 달러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시궁창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데도 김정은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긁어 모았어요. 또 이렇게 긁어 모은 불을 김정은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충성 맹세용으로 고가의 선물을 사요. 그리고 측근들에게 뿌리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성노리개인 기쁨조에게 줄 선물도 마련을 하고 있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했다 해서 내부에서 반발이라도 나오면 김정은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냥 죽이잖아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죽이겠죠. 자신은 돈으로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만끽하면서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 문물에 접촉하면 어떻게 했던가요?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였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했으며 반인륜적인데도 저들의 세상에는 좌파들이 꿈꾸는 저 세상에는
특수기득권층의 죄를 엄벌할 법과 제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신격화되어 있는 1인 독재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법을 갖다 대요? 거기에 무슨 제도를 적용시키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좌파는 내놔야 되겠죠. 자신들이 당당하다라면. 지금 문재인이 폭주하는 상황도 한번 보세요. 법이 먹히지 않죠. 법이 전혀 먹히지 않죠. 간혹 문제를 제기하는 아주 간혹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의 목소리 또한 씨도 안 먹히죠. 이미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파들은 정말 어리석죠. 진정 개돼지라 불리기에 한치도 모자람이 없죠. 아니죠. 개나 돼지가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을 하고도 남을 일이죠. 저들이 선동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틀림없이 북한입니다. 이보다 좋은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 선동 그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공산 사회주의자들의 가치관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레닌의 발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윤리는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이익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우리의 윤리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계급투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차르를 타도함으로써 자본과 계급을 타도하여 자본과 계급을 절멸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좌파 가치관의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자본과 계급을 폭력혁명으로 타도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가 또는 안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도움이 되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죠. 이게 북한 지시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논할 때 좌파들에게는 누가 범인인가 하는 문제는 좌파 가치관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라는 사실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진리며 정의고 사실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 사실 자체를 현재 좌파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은 다양한 사안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대통령님께 혐의가 없죠. 입증된 범죄 사실도 없죠. 그죠?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좌파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든 끌어내렸고 문재인이 떠벌리는 대로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대통령님의 탄핵과 현재의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신 그 상태가 억지든 사기든 박근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걷어냈으니까 공산사회주의 혁명에 도움이 된 거죠. 그죠? 이 사기 탄핵 자체가 공산사회주의 혁명에 도움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건 자체, 이 사태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따위는 다 필요 없고 좌파 입장에서 우리의 혁명에 도움이 되었는가? 아,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정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좌파의 가치관입니다. 몇 가지 핫한 이슈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난민 문제가 그렇죠. 외노자 문제도 그래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암이죠. 하지만 공산사회주의 혁명 세력들에게는 지극히 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는 반드시 좌파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좌파 그룹에는 세 개의 계층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세 개의 계층 중에서도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진짜 체제전복주의자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의 사상이에요. 이 최상위 계층에는 진짜 빨갱이들이 있죠.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빨갱이들과 주사파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핵심 선동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계층 중 중간지대를 형성하는 그 중간 계층에는 좌파 깨시민들이 있어요. 패션 좌파로 통하는 여러 연예인들이 있고 직업 삼아 돈을 목적으로 하는 수없이 많은 선동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파리 같은 진보파리들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 계층에는 개돼지들이 바글바글하죠. 이들의 역할은 후원금을 대는 거예요. 현장에 동원되어서 대가리 수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를 키워주는 겁니다. 이용당하는 거죠. 잘 선동되어서 선거철이 되면 표를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서 달려가는 좀비를 보고 맹목적으로 무작정 마냥 따라가는 지극히 멍청하고 무책임한 좀비 계층이 바로 이 가장 아래에 있는 하위 계층입니다. 단언컨대 좌파는 이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희망사항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 때문에 우리가 몽땅 뺏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좌파가 무너지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뺏기면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고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던 것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애써왔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또다시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좌파가 다시 한번 득세해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군이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말 중요한 문제죠. 방관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적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말씀드린 좌파, 둘은 사기 탄핵을 기획하고 좌파와 야합한 찬탄 세력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아무래도 전달하고 또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 번째 적과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이 변수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오늘 이 내용과 내일 업로드할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아니면 수십 번을 들어서라도 꼭 이해하고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헌법 10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입니다. 좌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니들이 말하는 세상은 결국 북한이 되는 거 아닌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장될까?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북한 주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줄까? 잊지 말자. 자신의 고모를 고사포로 쏴 죽였잖아? 비행기를 쏘는 고사포로, 그런 고사포로 사람을 쏴 죽였는데, 배가 다르다 해도 친형인데 그런 친형을 독극물로 죽였다니까? 이 둘은 김정은의 혈족이잖아. 피부치에게 이럴진데 하물며 북한 주민에게는 어떨까? 적화가 된 이후에 피부치에게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떨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빼앗고 북한에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못 살겠지. 숨이 컥컥 막혀서 괴롭겠지. 하지만 니들 좌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단순히 일주일이 아니거든. 일주일이 아니잖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도, 너의 자식들도, 네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파리 목숨이 되어서 그저 하루의 생존을 위해 벌벌 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